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7월 18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 스태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조금 달라진 점이 있죠. 그전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5, 6개 또는 7, 8개 정도까지 받기도 했는데 그때 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한번 중단을 했었죠. 그리고 이 도어 스태핑에서 메시지 관리 이야기가 자주 나와서 그런지 최근에는 한두 개 정도의 질문만 받고 너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그 답변을 유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바람직한 방향일 수가 있죠. 중단은 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아침 도어 스태핑 그래도 한두 개 정도 질문이 나와도 그 질문 내용이 오늘 하루 우리 전국의 최대 관심사다. 국정의 최대 관심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강제 북송 사진이 공개됐는데 어떻게 보시느냐? 그 10장의 사진이 통일부가 공개를 했죠. 판문점에서 북으로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강제로 막 경찰 특공대가 밀어서 보내는 그런 사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은 모든 국가의 사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한다는 원칙론 외에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그때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우리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김정은 초청 그때 부산에서 한국 아세안 그 정상회의가 열렸죠. 거기에 김정은을 초청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조사를 사흘 만에 매듭 짓고 강제로 북송한 것, 그것의 부당함을 간접적으로 언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일단 채용 논란에 윤석열 정부 공정이 무너졌다. 인사 전반을 짚어볼 계획이 있으신가? 이 물음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씀 또 없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화제를 돌린 뒤에 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라면서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 채용 논란 이것을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의 육촌 또는 지인의 아들 이렇게 채용을 했다고 해서 사적 채용 논란, 사적 채용 이렇게 프레임을 걸고 있죠. 공적 채용이 아니라 사적 채용이다, 대통령실에.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비선 논란과 지금 연결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이 최순실 비선 논란 때 결국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까지 갔죠. 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비선 논란을 막 일으키면서 이 사적 채용, 이 프레임을 설치를 했는데, 자, 이 프레임을 깨야 되는 것이 여건인데 오히려 이 프레임에 말려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인데, 이 프레임은 상당히 깨기가 쉽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죠. 이 프레임은 그냥 깨지는 건데 이것을 제대로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지금 프레임에 말려듭니다. 오늘 당장 아침에 이 장제원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장제원 의원이 같은 윤핵관이라는 권성동을 공격을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두 사람은 불과 지난주 며칠 전에 갈등설이 일어나니까 무슨 직무대행, 이준석이 퇴장한 뒤에 권성동 직무대행이냐 아니면 조기전당대행이냐 이래서 갈등설이 일어나니 두 사람이 일부러 점심때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영원한 형제다, 형, 아우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갑자기 오늘 장제원이 권성동을 공격을 했습니다.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 있는 겁니다. 이거 아침에 이 SNS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간에는 보도가 되지 않았고 인터넷판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 프레임에 지금 제대로 걸린 것 같은데, 장제원 의원이 이 강릉의 지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강릉의 지인 아들을 대통령실에 인사 추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처음에 무슨 7급인가 이야기했는데 9급으로 했다. 장제원이 이 9급으로 채용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한 권성동의 멘트는 뭐였냐면은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진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 우모 씨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5일 날. 그래, 내가 추천했다. 권성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추천했다. 장제원 의원에게. 그때 장제원 의원이
이 당선인 비서실장이었죠. 장제원 의원에게 대통령실에 넣어주라고 압력을 가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본인이 압력을 가했다. 그래도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이더라. 우 씨가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다. 한 10만 원 더 받는다. 내가 미안하더라.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강릉 촌놈이. 자, 이 말이 정말 부적절하죠. 이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이것이 마치 장제원에게 내가 주라고 압력을 가했다. 그런데 7급에 할 줄 알았더니 9급을 했다.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자, 이것은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인사에 압력을 가했다는 표현, 추천이라고 표현을 했어야죠. 그때 이 대통령실이 막 꾸려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데서 추천을 받는 건 맞죠. 그런데 압력을 가했다고 하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데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그럼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권성동이 해명을 하니 장제원 의원이 또 발끈했습니다. 이 집권 여당 대표로서 막중한 자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 거친 표현을 삼가라.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권 원내대표의 대통령실 인사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 당시 인사 책임자였던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 우선 권성동 대표께 부탁드린다. 말씀에는 무척 거칠다. 국민들은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태도를 본다. 거친 표현은 삼가야 한다. 그리고 권대행은 이제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 이 강력한 경고죠. 같은 며칠 전에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형 아우 했던 사이에 자, 이 사적 채용 논란 프레임에 제가 말려들고 있는 겁니다. 권성동이 정말 제대로 대처를 못했죠. 자, 그러니 장제원이 여기에 직격탄을 날렸는데 본인이 그때 본인에게 압력을 가했다. 권성동이 그렇게 이야기하니 압력을 가한 게 아니고 나는 추천을 받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장제원 의원은 권 대표로부터 어떤 압력을 받은 적이 없다. 추천을 받았을 뿐이다. 추천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야죠. 대통령실을 한 달 남짓 만에 새로 꾸려야 하는 당선인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다양한 추천을 받아 인선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추천받은 인사 대상자들을 출신 그룹별로 적절히 배분해서 인선 기준을 만들었다. 이렇게 채용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프레임에 걸렸는데 이 프레임을 설치하는 쪽이 있죠. 자,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 오늘 이 기사를 일면 톱으로 썼습니다. 일면 톱. 대통령실 꽂아 넣기. 이게 왜 문제냐는 윤정권. 이 권성동의 답변을 딱 빌미를 잡았죠. 빌미를 잡아서 일면 톱으로 무려 올렸습니다. 일면 톱 기사로. 오늘 얼마나 많은 중요한 기사들이 많은데 이걸 일면 톱으로 올렸습니다. 자,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겁니다. 이 프레임. 권성동, 자신이 대통령실 채용을 청탁함. 본인이 압력을 했다고 했으니까. 우아무개 씨의 아버지가 지역구 선거관리위원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9급으로 채용한 권성동의 지인이 거기서 강릉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주로 이제 사업하는 여러 사람이 지역의 선관위원으로 들어가죠. 각계각층 지역의 각 분야에서 그 선관위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러면은 한겨레는 부정청탁에 이해충돌 아니냐. 부정청탁. 이게 부정청탁인지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서 여당 대표 구실을 하는 권 대행마저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권 출범 2달 만에 여건이 내세운 공정과 상식이 허물어지는 모양새다. 자, 이런 권성동, 장제원 전 당선자 비서실장한테 우씨 채용을 물었더니 대통령실에 안 넣었다고 해서 넣어주라고 압력을 가했다. 공공연하게 말했다. 딱 빌미를 잡힌 겁니다. 압력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권성동은 높은 자리도 아니고 행정요원 9급으로 들어갔는데 뭘 그거 가지고 그러냐.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을 하게 돼 있다. 이 발언은 정말 잘못된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민주당은 이렇게 되니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북한 어민의 북송 문제까지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대통령실 사적 채용 비선 논란, 사적 채용을 비선 논란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비선 논란 국정조사를 같이 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최순실 국정조사
국정농단 국정조사 이것을 지금 연상시키는 자 그런 발언들을 하죠. 한겨레 신문은 뭐 여기서 그치지 않고 3면 1면 다음에 중요한 기사를 싣는 것이 3면입니다. 3면에 육촌 지인이어 육촌 그리고 지인이어 지인 아들까지 공정 저버린 사적 채용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기치가 공정, 상식, 정의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자, 몇 사람을 대통령실에 아주 하위직에 한 거죠. 뭐 선임 행정관도 있지만 선임 행정관 어떻게 보면은 이 선임 행정관은 한 상급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잠시 후에 말씀드린 그 문재인 정권 시절과 한번 비교를 할 수가 있죠. 자, 일단 한겨레 신문은 이원모 인사비서관 부인, 윤 대통령 부부 지인, 나토 정상회의 업무 참여, 그리고 윤 대통령 외가 육촌, 3급 부속실 근무, 윤 대통령 지인 아들 시민사회 수석실 근무 5급, 거구 유튜브 안정건 대표 누나 7급, 현재 사직, 우아무개 행정요원, 사회수석실 근무, 건성동 지인 아들 9급,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뭔가 크게 이 대통령실에 비선이 쫙 포진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사진, 인물 사진, 인물은 없는 이렇게 쫙 해서 마치 비서실에 비선 라인이 포진을 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향신문도 같은 진보 성향 언론이죠. 경향신문도 사적 채용 논란에 대통령실은 채용이 정당하다. 그래서 윤 대통령 공정과 상식 도마. 자,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잔뜩 설치해놓고 집어넣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정치 공세, 정면 돌파에도 번번이 의혹이 더해진다. 내부선 건성동 등 여당 지도부 민심 자극 발언 우러나와 이것은 사실이죠. 이렇게 해명하면 안 됩니다. 비선 논란 등 뒤섞이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얘기까지 한다. 자, 경향신문은 또 이 일면 토업에 이런 걸 실습니다. 한겨레는 조금 전에 일면 토업에 대통령실 꽂아넣기 왜 문제냐는 윤정권 해서 건성동 얼굴 넣었죠. 경향신문은 아예 집권 여당 리스크된 원톱. 그 전에 집권 여당 리스크가 이준석 대표였는데 이제 대표 직무대행 건성동이 리스크가 됐다. 리스크가 된 건 맞죠. 리스크가 된 건 맞는데 이것을 신문 일면 톱에 실으면서 원내대표 취임 100일 맞은 건성동 대통령실 직원 사적 채용 논란에 국민 호도 프레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심을 못 읽는다. 장제원과 갈등 등 리더십도 불안. 자, 이렇게 이 내부 분란을 불속히는 물론 건성동이 대처를 잘못했지만은 자, 그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사적 채용 이 부분은 저도 청와대를 오랫동안 출입을 했고 청와대 대통령 인사 관련 책도 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파악을 하는 것도 있고 분석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사적 채용 그러면 공적 채용을 해야 되느냐? 대통령 비서실 인원이 행정요원 말단 행정요원까지 하면은 비서실장부터 그 밑에 수석비서관, 비서관, 선임행정관, 행정관, 행정요원 쫙 해서 한 400명 가량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안보실에 또 있고, 경호처에도 따로 있고 해서 한 800명 정도가 용산 집무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공적 채용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공적 채용을 하려면은 공모를 해서 공개 모집을 하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 채용 공고를 내서, 이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부 정무직입니다. 임기가 없습니다. 하다가 잘못되면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나갈 수도 있고, 임기 보장을 할 수가 없죠. 대통령 참모를 어떻게 임기 보장을 합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고 나가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은 다른 기관과 서로 전보시키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이 공적 채용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임기가 보장이 안 되는 건데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충당을 하느냐? 지금까지는 이 정치인 대통령들이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많이 데려갔죠. 어공, 널공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널공은 널상 공무원. 그래서 각 정부 부처에서 파견돼서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 이래서 별정적 공무원들, 주로 정치권이나 또 뭐 대선 때 이 선거를 도왔던 쪽에서 많이 들어가죠. 언론인도 들어가고 하는데, 자, 가장 많이 들어간 게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국회의원의 보좌진입니다. 국회의원의 사급보좌관, 5급 비서관, 뭐 이렇게 하다가 그 같은 당 소속의, 가령 예를 들어서 문재인 때는 민주당 국회의원의 보좌관, 비서관들이 대거 청와대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문재인 캠프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의 참모들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도 상당합니다. 4급 21호봉입니다. 무조건 21호봉입니다. 보좌관은. 그러면은 뭐 급여가 한 7, 8천만 원 되죠. 근데 그게 그 국민 세금으로 다 받으면서 한 몇 달 동안, 길게는 몇 달 동안 문재인 대선 캠프에 가서 일을 합니다. 문재인을 위해서 일을 하죠. 국민 세금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청와대로 대거 들어갑니다. 뭐 다른 공공기관도 가고 하지만 청와대로 대거 들어가죠. 최근에 이 문재인의 그 행정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이 논란이 많이 됐죠. 뭐 3급 행정관, 4급, 5급까지 행정관이라고 부르는데, 이 행정관들이 이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던 행정관들이 청와대로 들어가서 몇 가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국방부 장관을 불러내서 뭐 인사협의를 했다. 그것도 청와대 행정관, 민주당 그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죠. 또 합참의장이 NLL에서 북한에서 넘어온 선박을 납포를 했다고 청와대로 불러서 강압적인 조사를 하고 진술조사까지 막 써도록 했다. 그것도 행정관인데,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인데, 그 행정관도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해경왕, 이렇게 불렸다는 행정관이 있었죠. 해경의 인사에 다 관여를 하고 시시콜콜 지시를 하고 북한 그 서해안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때 막 지시를 하고 했던 그 행정관도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공적 채용인가요? 그리고 직업이 무슨 뭐 부속실에 가 있던 뭐 어떤 그 간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권한을 행사를 하겠습니까? 차라리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 이 갑질을 했던 보좌관들, 문재인 정권 시절에 갑질했던 보좌관들이 전부 다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데, 행정관들이.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공적 채용은 아니죠. 사적 채용보다 오히려 더 이 정치적 채용이죠. 정치적 채용. 그렇게 해서 권한을 막 행사를 하고, 뭐, 그것은 놔두고, 그러면은 이렇게 대선 때 이 사람들도, 지금 말씀드린 한겨레가 쭉 나열한 사람들도 일단 대선 때 캠프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단지 원래부터 정치권 출신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정치를 안 했기 때문에 정치권에 사람이 많이 없으니 정치를 안 했던 검사 시절에 알았던 사람들의 뭐 지인들 이렇게 와서 일을 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선에서 승리를 했으니 이 자리를 하나씩 준다. 그것과 이 보좌관들, 국회의원 보좌관들,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선거운동을 했던 이 사람들은 국민 세금으로 선거운동을 한 건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이 뽑은 사람들은. 자, 이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쭉 되어 왔고, 특히 가령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김외숙 같은 경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외숙, 처음에 법제처장으로 발탁을 했다가 인사수석을 했죠. 청와대 인사수석까지 했습니다. 아주 높은 자리, 차관급까지 한 거죠. 자, 이 김외숙은 전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완전히 사적 관계죠. 법무법인 부산에서 같이 변호사 활동을 했다. 이 이유로 법제처장으로 발탁을 하고 인사수석으로 발탁을 한 그 지인이죠. 자,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김정숙 씨가 문재인 정권 말기에 그런 논란이 있었죠. 단골 디자이너 딸을 채용을 해서, 단골 디자이너 딸을 청와대에 채용을 해서 의상 담당을 맡겼다. 자, 당시 청와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뭐라고 했는지 기사를 제가 보여드리죠.
조금 전에 제가 한겨레 신문이 일면에서 대통령실 꽂아 넣기 막 이렇게 해서 비판을 했는데, 그때 김정숙 씨 단골 디자이너 딸 채용 논란이 일어났을 때 한겨레가 뭐라고 보도했는지, 자,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청와대 김정숙 단골 디자이너 딸 채용에, 아니 그러면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란 말이냐?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아는 사람과 같이 일해야지. 그래서 지인을 뽑은 거야. 지인 딸을 뽑은 거야. 한겨레는 이 청와대 당시 해명을 그때는 이렇게 뽑았습니다. 동아일보가 그때 보도를 했죠. 김정숙 여사가 단골로 찾던 의상실 디자이너 딸이 청와대 직원으로 채용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해당 직원은 2017년 문재인 취임 초부터 김 여사의 행사나 의전을 비롯해서 관저 내 생활 등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다. 적절한 채용 과정을 거쳤다. 지금 해명과 똑같죠. 그런데 한마디 더 붙입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면 브리핑에서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받아 절차를 거쳐 계약을 했다. 대통령 내외가 있는 관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겠느냐. 이 김건희 여사도 코바나 컨텐츠에서 같이 일했던 두 사람을 뭐 사적 채용했다고 그렇게 크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도 관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이 뽑은 디자이너 딸과 마찬가지로 관저에서 편한 사람을 채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한겨레 신문이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톡기사로 제목을 뽑고, 이번에는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인데 대통령실에 꽂아넣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의 이 대응을 지금 제대로 이 프레임에 갇히면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권성동처럼 이렇게 정말 정부적 감각 없이 막 대응하는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실에서 도대체 비서실장이나 정무라인, 홍보라인 이쪽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비서실이 있는지 없는지. 자, 그래서 이런 프레임에 척척 걸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한겨레 신문 말씀 하나 더 드리면은,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요?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 단 한 줄의 기사도 안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죠. 다른 신문은 일면 톱부터 막 그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그 기사를 썼는데 하나 다뤘는데,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는 그 내용이 하나 나오자 기사로 썼습니다. 정의용 국민보호위에 흉악범 수방 그릴 것 없다. 그때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죠. 그때 청와대에서 주도적으로 그 강제 북송을 시켰는데, 그때 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의 반응을 이렇게 크게 실었습니다. 다른 기사는 전혀 안 실었습니다. 어민 북송 논란에 조목조목 반박 이렇게 하면서 기순 의사 없었고 형사 관할권도 없었다. 처벌 없이 편입된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다. 북에서 먼저 송환 요청한 적도 없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보냈다. 처벌 없이 편입하라고 안 했죠. 처벌 없이 그냥 서울에 그러면 풀어놓으란 말이냐. 흉악범들을 그렇게 계속 이상한 그 대꾸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당한 조사를 거쳐서 우리가 합동신문조를 만들어서 정당한 조사를 하던 와중에 왜 갑자기 조사를 중단을 하고 북한에 강제 송환을 해서 지금 국제적인 망신을 사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국제적으로 인권 야만 국가가 돼가고 있죠. 자, 조선일보는 이렇게 써죠. 기순 의사 없었다. 이렇게 이 정의용 해명에 대해서 문정부 인사들 북송 거짓 해명 논란, 다 거짓으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겨레는 그 거짓 해명을 아무런 검증도 없이 그냥 주장을 그대로 실었죠. 이 기순어민 자필 문서를 남겼는데, 기순하겠다고 자필 문서를 남겼는데, 정의용 또 당시 김현철 통일부 장관 다른 말을 합니다. 어민들 조사 과정에서 보호 신청서와 별도로 자기 소개서까지도 썼다. 그런데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죽더라도 북한에 가겠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의용은 기순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문재인 인사들의 개변이다. 정치 공세를 하지 말고 조사에 협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옆에 조선일보 사면인데 옆에 기사 보시면은 통일부가 직원이 찍은 북송 당시 영상이 있다. 북송 당시 영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진이 10장이 공개가 됐죠. 그런데 실제 동영상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 장면을 생생하게 잡은. 북한에 안 가려고 자해를 하는 그 장면까지. 그런데 경찰 특공대가 억지로 밀어놓고 북한군이 잡아끄는 그 동영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 여부, 법적 대응을 검토 진행 중이다. 또 그 아래 기사 보면은 영국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는데 북송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자, 국제적으로 한국이 인권 야망국으로 비춰지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일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 그 기사입니다. 이재명 어제 민주당 대표 출마를 선언을 했죠. 자, 서울신문 기사 보시면은 이재명 앞으로 어떻게 될까? 문재인의 길로 갈까? 이해창의 길로 갈까? 두 가지입니다. 자, 문재인은 한번 대권에 실패했다가 당권을 잡아서 대통령이 되는데 성공을 했죠. 이해창은 실패했다가 다시 당권을 잡았는데 대권에 실패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선 패배, 당권 도전, 당권 장악, 그 다음에 재출마 이렇게 됐는데 문재인은 성공했고 이회창은 실패했다.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것이냐, 이번에 당권 잡는 건 확실하니까 될 것이냐, 아니면은 이해창처럼 또 실패할 것이냐. 이 제왕적 야당 총대로 막 굴려임을 했지만 노풍 2002년 대선에서 노풍 노무현 바람에 물어볼 꼴은 이해창처럼 될 것이냐, 아니면은 당권을 잡고 2015년에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고 2016년 총선을 통해서 당내 세력을 불려서 대선 주자 입지를 다졌고 2017년에 당선된 문재인의 길을 갈 것이냐. 저는 문재인의 길, 이해창의 길보다 제3의 길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제3의 길.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 많은 범죄 혐의 중에서 이 모든 범죄 혐의를 그냥 다 회피하고 대통령이 된다면은, 아니면 대통령이 또 출마를 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조간 딱풀이었습니다.